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몇 가지 사례로 적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말끝마다 언필칭 민주진보 정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임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모든 것을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라면 법치주의다. 그리고 자유주의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민주 그리고 진보다. 진보란 뜻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정의롭고 올바르고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리듬이 민주 진보 정권은 뭐 25년을 이대로 가야 된다. 이해찬 전 대표. 아니다. 50년까지 가야 이게 민주 진보 정권의 목표가 달성된다. 이게 아주 자신만만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만방자한 생각들이죠. 뭐가 민주냐? 비민주적인 요소가 더 많았지 않느냐? 그 진보 뭐가 정의냐?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의 성격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민주 진보 정권을 자임하면서 자기들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과 세력을 적으로 돌려버린 적이다 이게. 그 자기들이 하는 행동,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이념이라는 게 결국은 종북 주사파적 이념이죠.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적이다. 따라서 언론도 이런 기준에서 신문, 방송, 통신, 종편 등을 이런 기준에서 편가름해가지고 자기들 편에 서 있지 않는 쪽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직접적 통제는 광고라고 하는 그 무기를 통해 가지고 광고의 공급권을 조절함으로써 그 언론들을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해서 이 정부에 순치되도록 이런 작용도 했고 구체적으로 물리적 통제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권 초기에 KBS 이사진 중에 국민대학 교수 강규형 씨가 이사로 있었는데 이게 눈에 가시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그게 그 강성 노조원들이 강 교수 강의실 가까이 가가지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스피커를 통해서 그만두라 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가가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KBS 이사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처를 조사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김밥 한 줄 3,000원짜리가 뭔가 이것도 직무상 관련 없는 시간에 그러한 곳에서 김밥을 사 먹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가지고 결국 물리적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지금 소송을 해서 결국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게 이제 판명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MBC 이사진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아주 이건 물리적 폭력이죠. 이렇게 행사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대통령 2년차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떤 지방방송의 여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나쁜데 대통령께서는 아주 자신의 찬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자신의 자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뒤에 이른바 대깨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날아가지고 그 방송사를 집중적으로 폭력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기자 쫓겨났지요. 그리고 그 방송사 결국 문 닫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정권 5년 내내 계속이 되었습니다. 언론 자유가 어느 지수 정도로 높으냐 낮으냐 하는 판가름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5공화국 때 박정철 군을 고문치사한 정권이 그 당시에 경찰 책임자가 이 사인은 탁 하고 치니까 윽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박정철 군을 앞에 앉혀놔 놓고
뭐라고 물으면서 이러지 않았냐 하고 그냥 주먹으로 탁 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윽 하고 죽었다. 이 발표를 1단 기사로만 하라. 이 기사는 1단이다. 신문에 1단. 탁 하고 치니 윽 하고 죽었다. 1단 기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 정권은 언론을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하고 신문 크기까지 통제한 일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언론 자유가 어느 지수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문 방송 등의 코미디 프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에 공중파, KBS, MBC, SBS 그리고 종편 등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져버린 거 여러분 지금 깨달으십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전 박근혜 정권까지 있었던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봉숭아 학당, 웃음을 찾는 사람들, 코미디 클럽 뭐 이런 프로들이 공중파 3사에도 있었고 이 종편에도 있었는데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없어지게 된 것은 정권 초기에 어떤 공중파에서 코미디 프로의 그 소재를 정권과 관계되는 것을 소재로 한번 삼았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 출연한 코미디언을 대해서 대깨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언론사, 그 방송사에 대해서 문 닫아라.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이런 코미디 프로를 만들려고 하면 그 방송사가 문 닫아라 하는 그 압력 때문에 결국 그 프로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공중파에서도 이걸 보고 스스로 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전부 내려버렸습니다.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래에 이른바 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은 이래에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는 그 본인이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코미디 프로를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 곁들이면 그때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노태우 대통령 취임 직후에 있었던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이 서울 서초구에서 입후보한 일이 있는데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습니다. 만일 전두환 정권 시대처럼 언론 통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처럼 언론 상황이 나빴다면 저는 그곳에서 무소속으로 절대 당선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견 발표에 자유를 허용했고, 그리고 탈선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엄격히 이 규제를 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장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활성화된 언론 자유 덕에 제가 서울에서 유의하게 47개의 선거구 중에 2군데서 무소속이 당선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 그 언론을 그냥 완전히 풀어놨다. 그리고 코미디 프로도 활성화됐다. 김영삼 대통령도 코미디 프로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영삼 시리즈 또는 YS 시리즈 이런 웃음거리 그 책자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 그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여러 코미디 꼭지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워요. 그런데도 청와대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문제 삼거나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도 비교적 이걸 그러니까 허용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딱 들어서고는 코미디 프로도 없애고 대통령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자존심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해서 쫓아내게 만들고, 이런 언론 통제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문정권의 언론 상황이 이전 어떤 정권보다도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체험적으로 경험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제 자신이 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 박근혜 정권 말기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 초기 어느 순간까지도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종편에 정기 프로가 한 2개 있었고, 그리고 공중파
한 3군데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선 어느 날부터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부 편성 책임자 또는 방송 책임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가 이게 편성을 바꾸게 돼서 부득이 변호사님을 당분간 모시지 못하는데 곧 모시겠습니다.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걸로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가 어딘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선택해가지고 한 2년여 지금 유튜브 방송만을 하게 된 것은 경위가 그런 데서도 비롯됐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난 김에 코미디 프로와 관계해서는 제가 70년대 중반에 파리에 사설 코미디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소재가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계 인사는 물론이고 각계 주요 인사들을 희화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하면서 손수건으로 그 대통령의 이렇게 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꼬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소재로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다시 말하면 그 대통령을 망신주는 이런 프로까지도 당연히 상영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지난 5년 동안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코미디 프로를 싹 없애버리고 이런 가운데 이 정권 말기에 와서 국민들로부터 웃음을 빼앗아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한번 웃음을 선사한 경우가 이 열흘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임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 5년을 평가하는 책을 청와대에서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이 책이 출판됐다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연설문 해외 순방했을 때 담화록 그리고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A4 용지를 바라다 보면서 한 얘기 등을 집대성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그 지난 5년 동안 이 정권은 반석 위에 국가의 위상 그리고 해외 신인도 이런 것을 반석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도 문재인 정권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웃기는 얘기죠.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정권 스스로의 실책을 미화하고 포장함으로써 국민을 웃긴 정권이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걸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강규영 KBS 이사를 쫓아내듯이 그런 짓도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체 검열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이다. 코미디 프로를 없애는 것도 안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서 기자들이 무슨 말을 물어도 그 기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윤 대통령과 주변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